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요즘에 탈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탈모 중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여성 정수리 탈모, 특히 이 정수리 탈모의 모발 이식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성 탈모 모발 이식이면 모발 이식이지 왜 콕 집어서 제가 정수리 탈모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여성 정수리 탈모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여성형 탈모, 조금 더 여러분들 알기 쉽게 다가가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증상을 여성형 탈모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뭐 female pattern hair loss라고 하기도 하고 female androgenetic alopecia라고도 하는데 여성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혹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점점 휑해지고 약해지는 이런 형태를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의 형태예요. 보통 우리가 대머리 하면은 남성을 떠올리게 되고 남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의 형태는 앞이마가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이마가 좀 넓어져 있는 상태인데 나이가 들면서 앞이마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마가 뒤로 확 까진다거나 혹은 가운데가 이렇게 정수리가 비는 이런 형태를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여성에서 나타나는 여성형 탈모,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는 주변의 머리는 비교적 다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머리에 앞쪽의 헤어라인, 앞쪽 헤어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앞쪽 헤어라인 그 뒤쪽으로 이 가운데 머리가 전반적으로 다 휑해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의 형태입니다. 좀 더 심하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런 여성형 탈모가 비단 나이가 든 뭐 갱년기 이후 여성들 이 정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춘기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런 여성형 탈모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 30대 여성의 대개 한 10% 이내에서 이런 여성형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요. 50대 갱년기 여성에서는 대개 한 20% 정도, 70대 이상이 되면 한 4, 50% 정도에서는 이런 여성형 탈모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탈모는 앞에 보여드린 정도처럼 약간 뭐 한 중증도 정도에서 이렇게 아주 심한 앞에 보여드린 중등도 정도에서 이렇게 아주 심한 중증인 경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제가 사춘기 이후에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여성의 탈모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춘기 이후에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게 아니고요. 시작을 하되 그 정도는 사람마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나이가 들면서 약간씩은 모발이 가늘어지고 하는 이런 탈모 현상, 대머리 증상은 조금씩은 누구나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성형 탈모의 어떤 병기를 나누는 게 이런 식으로 5가지 형태로 보통 많이 나누는데요. 이렇게 탈모 현상이 거의 없는 형태,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조금 약해진, 또 가운데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고 4단계 정도가 되면 가운데 가르마가 넓어지면서 머리가 아주 약해 보이죠. 5단계 정도가 되면은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진행되는 여성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요.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정말 머리가 아주 솜털처럼만 남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탈모가 되는 이런 단계, 이게 5단계인데 이런 형태로 단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성형 탈모가 나타날 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해보는 게 대개 우리가 탈모가 진행될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뒤쪽 머리는 탈모가 잘 진행이 안 돼요. 뭐 전혀 진행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나이가 들면서 뒤쪽 머리도 약간은 가늘어질 수 있는데 앞쪽에 비해서 탈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탈모가 많이 진행된 쪽이 머리를 갈라보면 가르마선이 넓어 보이겠죠. 뒤쪽과 앞쪽에 이 가르마선의 차이가 많이 보이죠. 이렇게 앞쪽의 가르마선이 뒤쪽보다 훨씬 넓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 이분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머리가 많이 약해진 거구나. 원래 유지하고 있던 털에 비해서 머리가 많이 약해졌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일견 볼 때는 이 위쪽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성형 탈모가 진행될 때 이 위쪽이 심하게 진행되는 분들은 대개 이 옆쪽 머리를 들쳐보면 옆쪽도 같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주로 이 정수리, 이 위쪽을 위주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라는 거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쪽과 이쪽 물론 모두 다 좋아지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다 좋아지게 치료하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약을 쓸 때도 우리가 약의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도 이식을 하고 여기도 이식하고 여기도 이식하고 다 해드리면 좋죠. 좋은데
뒤쪽에서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발을 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뗄 수 있는 모발의 수는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걸 가지고 얼마나 미용적으로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쪽을 잘 해서 여기를 커버를 해 놓으면 이 윗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은 당연히 다 덮이겠죠. 그래서 이 위쪽을 잘 치료하는 게 항상 치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한정된 자원으로 이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 간혹은 여성형 탈모도 이렇게 남자들처럼 아비마가 M자로 넓어지면서 아비마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으세요.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탈모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 하면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 하지만 간혹은 이렇게 아비마선이 넓어지는 마치 남자처럼 진행되는 이런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탈모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탈모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요즘 계절에 사실 병원에 여성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요즘 머리 많이 빠져요. 그리고 샴푸하고 나면 혹은 드라이하고 나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라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사실 머리가 일시적으로 조금 많이 빠지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 모발은 계속 나고 자라고 나고 자라고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되게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주기로 한번 올라왔던 모발이 다시 빠집니다. 물론 어떤 몸의 신체 상태가 안 좋거나 병적인 상태가 있거나 혹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거나 할 때 나타나는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이 모발의 주기가 모발들이 각각의 모발들이 사람은 주기가 다 다른데 갑자기 주기가 싱크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면서 모발의 주기가 빠지는 주기로 들어서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죠. 이 휴지기 탈모가 되면 머리가 줄줄 빠져요. 그리고 놀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그 휴지기 탈모는 8, 90%다 회복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거의 100% 회복해요. 다만 회복하지 못하는 탈모는 바로 이런 거. 앞에 제가 보여드린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 증상.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더 악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머리가 엄밀히 얘기해서 여성형 탈모 대머리 증상은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머리가 빠진다기보다는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나고 튼튼하게 나다가 이 머리카락은 주기가 지나면 당연히 빠지거든요. 주기가 한 사이클을 지나서 3년이나 5년 정도 잘 버티다가 머리가 빠지고 나서 다시 머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라는 머리가 좀 약하고 짧은 모발이 자라요. 점점 주기를 지나면서 점점 약하고 짧은 머리가 되면서 나중에는 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탈모를 진단할 때도 그 확대경을 놓고 피부 현미경을 가지고 이걸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탈모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머리카락을 당겨보는 것과 이 탈모 현미경을 보는 건데요. 탈모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모공들이 보여요. 이게 머리가 빠진 자리죠. 비어있는 모공보다 더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굵기가 일관되는지 일관되지 않는지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는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한 3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닐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려요. 주관적인 느낌을 의사들은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확대경으로 봤을 때 모발의 굵기가 과연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이분의 모발의 굵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탈모 증상이 없다는 얘기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약간 가늘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모발의 모든 모발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가늘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불규칙성이 생겨요. 자, 이분을 보면 이분은 탈모가 많이 심한 분인데 이렇게 굵은 털들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있는 털들이 가늘어요. 털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가는 털들이 거의 70% 정도는 가는 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굵은 털도 있지만 더 가는 털이 오히려 더 많고 비어있는 모공이 보이고 확실하게 이런 분들은 여성형 탈모, 대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죠. 이렇게 여성형 탈모, 대머리 증상은 갑자기 머리가 줄줄 빠진다기보다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지면서 머리가 나지 않는 거고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지는 휴지기 탈모랑 달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악화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탈모는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두고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또 이후에 3, 4년 후 점점 시간을 가지면서 약해지는 이런 모발의 형태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점점 비어나가는 형태 이게 바로 꼭 치료가 필요한 진짜 여성 탈모라는 거죠. 여성 탈모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학적인 치료, 약을 쓰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든가 요즘 가장 각광받는 먹는 미녹시딜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여성 탈모 치료약으로 쓰이는데, 먹는 미녹시딜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먹는 미녹시딜만 먹으면 마치 머리가 뭐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제 유튜브에서 먹는 미녹시딜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먹는 미녹시딜을 소개해드린 거는 탈모 치료의 하나의 도구인 거지, 마치 이것만 하면 머리가 다 나고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먹어서 이걸 유지하시려고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고, 먹는 미녹시딜은 먹으면 전신에 퍼지죠. 우리가 원하는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신의 털이 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성 탈모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중요한 부위에 어떻게 하면 머리가 잘 나게 하느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미녹시딜을 보조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부위에 집중되는 다른 방법들,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든가 혹은 그 부위에만 하는 레이저 치료나 모낭 주사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개선이 되지만 항상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1% 부족한, 2% 부족한, 혹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탈모일 경우에는 바로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두피 문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두피 문신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두피 문신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두피 문신을 처음에 문신을 해놓으면 모양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빈대를 좀 커버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 너무 많이 빈 부분을 문신으로만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약간 점을 찍듯이 이쁜데, 시간이 지나면 문신이 퍼져나가면서 색이 마치 그 부위를 붓으로 칠해놓은 것 같이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이게 문신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 TV에 가끔 나오는 무슨 조폭들 문신, 건달들 문신 이런 거 보면은 먹으로 문신을 했는데 검지 않아요. 약간 푸르딩딩한 느낌이 나죠. 문신의 색깔이 지나면 산화철이라는 게 문신 색소에 들어가는 게 푸르딩딩해져요. 마치 푸르딩딩한 붓으로 머리를 칠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넓은 부위를 두피 문신하면. 두피 문신은 모발을 충분히 탈모를 치료하고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도 조금 빈 부위를, 약간의 부위를 커버리지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넓은 부위를 두피 문신, 나는 수술이 무서워, 모발 이식 하기 싫으니까 두피 문신해야지,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네이버나 이런데 당장 여성 모발 이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여성 헤어라인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게 뜰 거예요. 앞쪽 헤어라인 모발 이식. 자, 여러분, 이 앞쪽 헤어라인은 이거는 반드시 탈모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쪽 여성 모발 이식이 거의 대부분은 앞쪽 헤어라인 이식이고요. 또 앞쪽 헤어라인 이식만, 여성의 헤어라인 이식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정수리 탈모가 이렇게 진행되는, 진짜 대머리가 있는 분, 진짜 여성 대머리가 있는 분, 이렇게 심해서 모발 이식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하지만 여성 헤어라인 모발 이식, 이렇게 앞쪽 탈모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 헤어라인 모발 이식은 꼭 탈모가 있지 않더라도 여성들의 헤어라인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모발이 빽빽하게 있는 게 좀 이뻐 보이는 형태죠. 그리고 이 이마가 너무 넓으면 얼굴이 커져 보이기 때문에 이마가 약간 좁은 게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이마의 형태인데, 누구나 그런 헤어라인을 타고나진 않아요. 탈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마가 좀 넓은 분도 있고요, 얼굴이 좀 커 보이는 분도 있고요, 이마선이 좀 밉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탈모가 아니지만 헤어라인 이식을 마치 성형수술하듯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모발 이식하면은 대부분 앞쪽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생각하시게 되고, 병원들도 사실 이 부분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앞쪽 헤어라인을 또 앞쪽 헤어라인 이식을 했을 때, 자, 여기는 제가 이마가 넓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좀 넓어졌는데, 이 넓은 이마의 앞쪽을 헤어라인 수술을 해가지고 메꿔놨어요. 우리가 탈모가 진행이 될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쪽 탈모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빨리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울로 보면 내가 계속 보이거든요. 앞쪽이 아니라 가운데 쪽이 탈모가 되시는 분들은 한참 진행된 다음에 병원에 오세요. 본인이 탈모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 하시거나, 혹은 주변에서 탈모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에이, 무슨 내가 탈모가 있어, 거울로 볼 때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앞쪽 헤어라인을 이식했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내가 좋아지는 것도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요, 혹은 이게 진행되는 그 헤어라인이 미운 것도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조금 더 만들게 됩니다, 앞쪽 헤어라인 이식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병원들도 모발 이식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도 어느 정도 병원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앞쪽 헤어라인 이식을 더 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수리 탈모 대머리에 대한 거예요. 앞쪽 헤어라인 이식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용 성형 같은 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더 이뻐 보이려고, 얼굴을 작아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정수리를 이식하는 분들은 진짜 이분들은 대머리가 있어서 이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자, 근데 이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어쨌든 수요는 앞쪽 헤어라인 이식 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신데, 정수리 탈모 그럼 대머리에 대한 왜 이식의 그 빈도가 적고, 이게 혹은 여성 정수리 모발 이식은 효과가 좀 적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수리 탈모가 숫자가 적은 거는 그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정수리 탈모는 본인이 직접 인식이 잘 안 되고 심어 놓은 다음에도 사실 이게 머리가 앞쪽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이마에 머리가 없죠. 여기를 딱 심어 놓으면 정말 이건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수리 쪽에 모발 이식을 하는 건 어느 정도 모발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심기 때문에 이걸 많이 심어 놓는다고 해도 그 변화가 앞쪽 변화만큼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 심는 과정에서 주변의 모근을 다치면서 주변 모발이 많이 빠진다는 인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수리 모발 이식을 했을 때는 효과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정수리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주변의 모발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요. 이 정수리가 비는 게 본인이 직접 거울로 봤을 때 정수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인식을 잘 못하실 뿐이지 잘 삽니다. 오히려 이 정수리 쪽이 두피가, 여러분들 앞쪽 이마 쪽을 좀 눌러보시고 두피를 눌러보시면 두피는 약간 말랑말랑한 이런 신축성이 있어요. 이 위쪽 두피가 앞쪽 이마 쪽보다. 우리 모발은 이식을 했을 때 생착이 잘 되려면 약간의 지방층이 있고 피부가 조금 두꺼워야 생착이 잘 되거든요. 이 위쪽이 당연히 생착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여성 정수리 모발 이식이라고 해서 효과가 적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건 있어요. 우리가 앞쪽 헤어라인을 이식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미용 성형을 하신 거예요. 얘는 이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별다른 치료나 다른 조작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정수리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탈모가 대머리가 진행돼서 이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식은 지금 현 시점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거지, 이식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 탈모가 진행되는 부분을 뭐 미리 커버를 해준다거나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탈모는, 여성 탈모 대머리는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식을 빈 부위에, 현 시점에 빈 부위를 이식을 하고 다른 부위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수리 모발 이식의 경우에는 모발 이식 이후에도 약물 치료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주사 치료라든가 하는 이후의 탈모 치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앞머리 헤어라인 이식보다는, 그래서 수술 자체가 까다롭거나 한 건 없습니다. 또 정수리 모발 이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다가 헤어라인을 이마에 모발을 심어 놓으면 털이 없던데 털이 생겼죠. 털이 짧은 털들을 여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약간 삐죽삐죽 수술한 게 며칠 보여요. 하지만 정수리 이식을 했을 때는 머리털 사이사이에 이걸 심어놨기 때문에 별로 이게 수술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실 지장이 거의 없어요. 이건 장점이 되는 거죠, 정수리 모발 이식의 경우에. 자,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 과정을 제가 조금 제가 수술하는 모습인데 보여드리면, 모발 이식 수술은 이런 식으로 부분 마취로만 진행을 해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어떤 마취의 부작용이라든가 전신 마취 부작용, 간혹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는, 물론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런 마취 사고가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마취 역시 이 리도카인이라는 약 자체의 어떤 약간의 독성이라고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취 사고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 마취의 경우에는 마취 사고가 생길 확률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마취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환자분들이 다 의식이 있고요. 이게 전신 마취의 경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섀도우 닥터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는 처음 진료를 했던 대표 원장님이 자, 수술 잘 될 겁니다, 제가 합니다라고 해놓고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의사가 바뀌거나, 혹은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간호사나 테크니션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모발 이식을 하는 의사들은 사실 대부분 다 부분 마취를 통해서 그렇게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직접 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후두부에 뗄 부위를 정해서 부분 마취를 하고 이 주변에 트리밍을 해서 머리를 좀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소독을 하고요. 뒷머리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뗀 다음에 하나씩 분리를 해서 그걸 분리하는 걸 앞쪽에 심는 이런 식으로 모발 이식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후두부에 이제 절개를 해서 떼낸 자리는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얇은 선으로만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위를 찾아보려고 막 들춰보지 않는 한에는 보이지 않고요. 수술 직후에도 머리카락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정수리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헤어라인 이식은 없던 부분에 생기니까 완전히 이분의 얼굴 자체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정수리 모발 이식 이렇게 대머리가 있는 분들은 주변에 모발이 있는 그 안에 심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틱함은 훨씬 덜하지만 해놓고 나면은 만족도가 좋은 편이세요. 자 이렇게 좀 빈 부분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볼 때는 이게 더 비어 보이거든요. 비어 있는 부분이 수라면 이렇게 좀 채워지는 거고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좀 채워지고 뭐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은 이제 앞쪽 헤어라인이랑 이 안쪽을 같이 수술을 한 거죠. 같이 수술하면 비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많이 빈 분들이 이렇게 좀 채워지고 물론 이렇게 범위가 넓은 분들을 수술을 했을 때 이 모든 범위를 빽빽하게 메운다. 모발은 우리가 뒤쪽에서 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빽빽하게 메우는 거는 조금 불가능할 수 있어요. 범위가 아주 넓은 분들의 경우엔 어쨌든 현재 상태보다 훨씬 좋아지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좋아지게 수술을 한 이후에도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 이 정수리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약물 치료라든가 레이저나 모낭 주사 같은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들이 좀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칙발님이 혹시 탈모라는 게 정면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특정 부위에만 생길 수도 있나요? 하셨는데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뭐 모든 게 이렇게 어떤 대칭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얼굴 자체도 기본적으로 얼굴도 비대칭이고 모발의 헤어선도 비대칭이고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결국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난 대머리 여기서 탈모라는 건 대머리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대머리 증상이라는 건 결국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면 반대쪽도 결국은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대머리 증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탈모가 원형 탈모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우리가 발모벽 같은 본인은 탈모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모발을 많이 뽑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발모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은 완전히 괜찮은데 문제가 있는 한쪽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어떤 한쪽만 심각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정말 횡할 정도로 한쪽만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일반적인 대머리 증상이 아니라 다른 증상의 탈모일 수 있으니까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라매살갱이님이 선생님 저는 머리 숱이 적어서요. 다른 사람 머리로도 이식받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보라매살갱이 안 돼요. 본인 머리카락으로만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카락은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뿌리는 내 살이에요. 내 피부인데 모발 이식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 머리카락의 줄기를 이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피부 안에 들어있는 머리카락의 뿌리를 이식하는 거거든요. 이 줄기는 우리 피부의 이물질이에요. 자, 여러분 본인의 머리카락 가끔 병원에 손에 머리카락이 박혔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시처럼 머리카락이 박히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그 흑인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막 꼬이면서 자기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요 우리 몸에는 이물질이에요. 이 단백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단백질의 특성이 내 단백질로 내 몸에서 만들어진 머리카락도 내 손에 박히면 이물질이고 되게 아프고 이물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갖다 심는다? 불가능한 얘기죠.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뭐 인공적으로 합성된 머리털을 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게 연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TV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다 그냥 실험실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실제적으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식하고 나서 그러면 그런 뭐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장 이식하고 나서 그 면역 억제제 드시는 거, 면역 억제 치료를 한다는 거
대부분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이식 신장 같은 우리 몸 안에 장기를 이식했을 때도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시나 유리 조각이 박히는 것처럼 완전 이물질이거든요. 이 이물질을 남의 거를 갖다 박는다? 그 거부 반응은 그런 면역 억제제로도 억제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현재는. 그래서 모발 이식은 본인의 머리카락으로만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름의 설경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카락을 이제 모발 이식을 하려면 뭐 제일 그 좋은 그 머리카락의 캔디데이트는 모발 이식의 캔디데이트는 원래 머리카락이 굉장히 굵고 숱도 많은 분이 특정 부위에 탈모가 진행된 분, 그분들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분들은 또 뛸 수 있는 모발이 많으니까 같은 면적을 떼더라도 같은 면적 안에 머리카락의 밀도가 높으니까 모발의 수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제 이 손가락 마디 정도를 뗐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머리카락이 1000가닥 정도가 나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머리카락이 한 3,400가닥밖에 안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심을 수 있는 모발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심고 나서의 결과도 다르겠죠. 또 머리카락의 모발 이식은 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머리가 굉장히 굵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떼서 이제 비어있는 약해진 정수리에 심었을 때 효과가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가 진행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원래 머리카락이 조금 약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도 약한 머리털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금 효과가 약간 그 굵은 털을 이식한 분보다는 좀 적어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다른 사람 모발이나 인공적인 모발로는 현재까지는 이식이 불가능하고 아마도 향후 한 10년 정도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회가조아님이 모발 이식을 하면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걸까요? 나중에 다시 또 심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회가조아님, 내가 탈모 때문에 이식을 한 분들은 모발 이식을 한 이후에도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정확히 그 조금 이해를 쉽게 얘기해 드리면, 모발 이식은요, 기존에 어느 정도 모발이 있는 자리에 탈모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현재 상태의 빈 부분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의 빈 부분을 이식을 하는 거지 향후 탈모가 모발 이식을 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머리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현재 상태의 빈 부분을 이식을 해놔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자리에 원래 있던 털들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진행되면 현재 상태에 이식을 해놓은 그 모발과 어쨌든 현재 상태의 이 뒷머리는 앞으로 이식을 해놓으면 줄어들거나 잘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심은 그 부분은. 하지만 주변에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탈모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해서 심어 놓으면 심은 털들이 그 자리에서 100%다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빠지는 부위가 있고 뭐 일부 좀 잘 자라지 않는 부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약간 빈 부위가 보일 수 있어서 모발 이식을 할 때 항상 의사들이 얘기를 드리는 게 한 번에 끝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한 번 치료를 해놓고 나서 1, 2년, 2, 3년 정도 지난 후에 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메꾸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되고, 또 모발 이식을 한 이후에도 진짜 대머리 때문에 이식을 하신 분들은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쓰거나 레이저 치료나 주사를 맞는 탈모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탈모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이뻐지려고 얼굴이 작아지려고 하는 이 앞머리 헤어라인 이식, 이런 경우에는 뒤를 떼서 이 앞머리에 심은 것들은 이건 영구적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생착 과정에서 약간 덜 자라는 빈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약간 추가적인 치료가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죠. 왼쪽 발님이 혹시 탈모에 진짜 안 좋다는 음식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요. 탈모에 진짜 안 좋다는 음식, 뭐를 먹으면 머리가 훅 빠진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모발에도 좋은 거고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모발에도 안 좋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너무 칼로리가 높은 음식, 살을 많이 찌게 하는 음식 당연히 모발에 좋지 않습니다. 내 혈압이 올라가는 음식, 너무 짠 음식 당연히 좋지 않겠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칼로리가 낮은 음식, 이런 것들이 모발에 탈모에 진짜 좋은 음식이라는 거. 어떤 탈모를 좋아지게 하는, 여러분들 무슨 뭐 블루베리라든지 혹은 뭐 검은 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모발에 도움이 되는데 얘네들이 모발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이라든가 우리 몸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 우리 몸을 좋아지게 하는 생활 습관이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탈모에도 모발에도 안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를 하루에 최소 2번에서 여름에 5번까지도 감습니다. 그 이유가 운동도 많이 하지만 땀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는데 머리를 자주 감으면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탈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 하셨는데요. 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이제 머리가 빠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머리를 감다 보면 우리 머리카락이 이 물리적인 자극을 받은 머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머리를 자주 감는 분들은 머리를 감고 터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머리를 감고 부드럽게만 털어도 일부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뽑는 것도 있거든요. 저의 어떤 이 손 움직임이나 수건에 따라서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머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빠지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 번 하니까 당연히 머리숱이 줄 수 있고요. 또 머리를 이렇게 너무 자주 감을 경우에는 우리 두피가 약해져요. 어, 우리 피부는 머리 두피도 피부잖아요. 가장 최소의 조작을 가했을 때 우리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피부에는 뭔가 좋다는 거를 자꾸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거를 덜어내는 거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얼굴을 세안을 우리가 분명히 피지가 많고 지저분해 보이고 하니까 세안해야겠죠. 하지만 이 세안도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가 가장 적절한 거지.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세안을 자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피부 각질층이 약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얼굴도 벌거지는 그런 안면 홍조도 생기게 되고요. 피부 건조증이라든가 가려움증, 지루 피부염이라든가 피부 건조증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 생기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자주 감으면 당연히 두피도 안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 머리털이 어디에 박혀 있죠? 피부에 박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머리털은 우리 피부라는 밭에서 자라는 작물 같은 건데 밭에 땅이 안 좋아지는데 흙이 안 좋아지는데 작물이 좋은 작물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어떤 두피에 대한 자극이 잠깐 일시적인 자극이 있다고 해서 탈모로 이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두피가 계속 안 좋게 만드는 두피를 안 좋게 만드는 자극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모발의 건강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주 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동물은 약간 땀도 있고 피지도 있고 약간은 냄새도 나고 뭐 약간은 지저분한 게 느껴지는 그게 우리의 어떤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적인 뭐 사람도 동물이죠. 동물들한테 나타나는 디폴트 값이고 그게 그렇게 더럽거나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 유전도 아니고 전에 탈모가 전혀 없다가도 갑자기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모든 거는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유전이라는 게 물론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탈모가 없는 분 중에 탈모가 생길 확률보다는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 탈모가 있는 분이 탈모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죠. 하지만 아무리 그럼 부모님이 탈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무조건 탈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혹은 부모님이 탈모가 없이 모발이 많으면 그 자녀도 무조건 머리가 많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머리가 많고 튼튼하시더라도 자녀가 탈모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갑작스럽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거나 원형 탈모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형 탈모 대머리 증상인데 대머리 증상은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탈모라 그러면 그건 대부분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인데 전혀 유전적인 요소가 없어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 대머리 증상 역시도 이건 물론 갑자기 생기진 않지만 유전적인 어떤 성향이 없는데도 우리 가족들 다 머리가 튼튼한데 저만 이렇게 대머리가 됐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꿈꾸는 연필님이 아빠가 흰머리가 많으셔요. 근데 흰머리가 지금 제가 40대 초반인데 나이대에 비해 너무 많아서 뽑을까 고민하는데 흰머리 자꾸 뽑으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괜히 걱정되네요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발은 평생 한 25번에서 뭐 30번 정도 회전을 한다고 우리가 사이클을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이클이 보통 3에서 5년 정도가 일반적인 사이클인데요. 3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25회 회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75세까지 회전이 되는 거고요.
5년의 회전이라고 그러면 3년이라고 회전 주기가 3년이라고 했을 때 30번 회전을 한다 그러면 90살까지 뭐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90이 지나고 100세가 되신 분들은 머리가 다 없나요? 그렇지 않죠. 머리가 다 있어요. 이 회전의 횟수라는 거는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 사람의 어떤 모근이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측정 불가죠. 그분 한 분을 아기 때부터 그분의 모근을 계속 뭐 조직 검사를 하거나 계속 보면서 한 연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실적으로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모발을 뽑았을 때 우리가 머리가 빠지면 여러분들 머리가 빠졌을 때 그 뿌리 쪽에 뭐가 하얗게 뭐 살덩이가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근까지 빠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예전에는 머리가 빠지면 이게 모근까지 빠졌었는데 요즘에는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이런 모근이 안 나타나고 그냥 힘없이 머리털만 빠져요.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머리를 뽑았을 때 간혹 그 밑에 하얗게 살덩이 같이 뭐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모근이 나온 게 아니고요. 외측 모근초라고 하는 모근에서 뻗어 나와서 머리카락을 감싸서 보호해주는 일부 피부 부위가 같이 묻어 나온 거예요. 물론 튼튼한 모발을 뽑았을 때 외측 모근초가 같이 뽑히는 경우가 많고 약한 모발을 뽑았을 때는 외측 모근초가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외측 모근초가 뽑혔다고 해서 모근이 빠지거나 혹은 새로운 주기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를 뽑아서 외측 모근초가 빠지더라도 털뿌리 우리가 이 모발의 주기라는 건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뿌리는 지금 현재 내 유지하는 주기가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흰머리를 뽑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탈모로 이어진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인간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해본 그런 연구나 논문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머리를 많이 뽑다 보면 이것이 모근의 어떤 손상으로 결국은 반복적인 뽑음에 의해서 이어져서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라고 정확히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답인데 기본적으로는 일부 부위의 흰머리를 어느 정도 좀 뽑는다고 그래서 뭐 크게 이게 탈모로 이어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좀 과도하게 뽑을 경우에는 두피의 손상이라든가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모발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 중에는 뽑지 말고 뿌리 쪽에서 끊어내라. 혹은 그냥 염색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술 담배가 만병의 근본이던데 술 담배가 탈모에도 영향을 강력하게 줄까요? 하셨는데 예,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 검증이 이미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은 탈모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탈모뿐 아니라 피부의 노화, 그 두피의 노화, 혹은 피부의 피지 분비의 증가 등등 다양한 안 좋은 문제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나 혹은 흡연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이거를 하지 않으시는 게 피부 관리라든가 혹은 그 탈모 관리의 어떤 기본입니다. 네, 선생님 노화로 인한 탈모는 약으로는 치료 못하나요? 이식밖에 없나요? 이식한다면 영구적인가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노화로 인해서 진행되는 대머리는 당연히 약도 도움을 드리죠.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을 쓰고 주사 맞고 레이저 치료하는 걸로 많이 좋아지세요. 근데 이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좋아져도 여러분들 그 보통 병원에 오셔가지고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아유 내가 어렸을 때 안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머리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 50대, 60대 분이 말씀하시는 예전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제가 이게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전성기, 가장 좋았던 시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50에 60이 되거나 70, 80대가 되신 분들도 항상 자기 20대 때 모발을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물론 탈모는 50세, 60세, 70세, 80세 언제 치료하시든지 지금 상태보다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드릴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상태보다 개선되는 거지 이분의 전성기 시절 20대 때 풍성한 모발로 만들어드린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근데 원하시는 건 내 20대 때 풍성했던 나의 전성기 때 모발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이나 레이저나 주사를 가지고 치료 가능합니다.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좋아지고 싶다. 혹은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비어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후두부에서 떼서 이제 이식한 이 털은 영구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반영구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이긴 한데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혹은 나이가 들면서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후두부에서 떼서 비어있는 앞부분에 이식한 탈모 부위에 이식한 이 털들은 거의 그분의 생존 동안은 유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머리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머리가 풍성했던 것 같은데 머리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머리를 감을 때 많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어느 정도 머리가 빠지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리가 사람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발의 밀도나 굵기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머리가 어떤 분들은 머리숱이 진짜 많은 분들은 하루에 100개, 200개 정도 빠져도 그게 정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주 길고 굵은 분들은 한 20가닥, 30가닥만 빠져도 마치 다른 사람 200개, 300개 빠진 것처럼 굉장히 한 움큼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떤 분들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주 가늘고 힘이 없는 분들은, 또 머리숱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10개, 20개만 빠져도 이분한테는 되게 심각한 상태인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빠져야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건지를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분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이라든가 그분의 상태,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제가 뭐 어떤 피부 현미경 같은 걸로 제가 본 모습 같은 걸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어떤 모발의 불규칙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님이 선생님 92년생 32살입니다. 유전적인 탈모 영향이 설사 없더라도 남자라면 노화로 인한 머리 빠짐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셨는데, 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나이 들어서 그런 징조가 보이면 약을 복용하든 바르면 노화로 오는 탈모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늙기 싫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못 막아요. 네, 네. 뭐 정확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못 막습니다. 네, 그 약을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를 약을 쓰고 치료를 잘하면 진행의 정도를 늦추고 많이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내가 지금의 상태 20대 30대 초반에 이 상태를 평생 유지하고 싶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시간을 거스르지 않는 한은 뭐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물론 이게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약을 쓰고 잘 관리를 하시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당연히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나이가 들어도 이 모발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이런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이 듦을 즐기고 나이 드는 노화라기보다 내가 더 성숙해가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SH 아이리스 K님이 모발 이식을 해도 다시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모발 이식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발 이식이 아니라 모발이 있는 부위에 그 피부를 담고 있는 모근을 담고 있는 피부를 이식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모근, 이식을 해서 여기다 심은 그 모근이 이제 계속 모발을 다시 만들고 하게 되죠. 이 부위에 원래 있었던 모근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발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는 그 주기로 계속 빠지고 나고를 반복하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정상적인 인형털처럼 나일론 실을 여기다 심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빠지고 다시 나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는 말씀하신 이제 질문의 요지가 이식을 했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빠지고 아예 나지 않는 경우로 혹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식을 여기서 했다고 해서 모든 털이 100%다 살아남지는 못하고요. 일부 조금 그 생착을 잘 못하는 털도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위가 이식을 하고 나서 이식을 하자마자 봤을 때는 곱게 잘 이식이 됐는데 이후에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두 개가 좀 빠지면서 좀 비인 부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모발 이식을 꼭 한 번에 끝낸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고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이식한 털도 우리의 정상적인 본인의 털을 가지고 털의 뿌리를 이식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고 또 다시 나고 이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원래 내 거를 가지고
내 원래 있던 털과 똑같이 작동을 하는, 마치 인형털을 심은 것처럼 어색하지 않게,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식 후에 다시 빠지고 나고 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식한 털이 아주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유지하고 마치 이식을 하지 않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털처럼 보이는 그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죠. 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살아있는 동안 모발이 20번만 난다는데 정말인가요? 하셨는데 이거 앞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확히 다 측정해 본 의사 없고요. 측정하는 것도 사실 뭐 누가 어느 분이 본인의 아기를 내가 내 아기를 제공할 테니 내 아기 신생아 때부터 모발이 저 조직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면서 평생 체크를 해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런 방식은. 모발이 뭐 살아있는 동안 20번만 난다, 뭐 30번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략 어떤 모발의 주기라든가 그분의 여명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모발이 줄어드는 정도를 가지고 그냥 추측으로 그러지 않을까, 뭐 30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엔젤님이 원장님 모발 이식이 전체 머리 숱이 적은데 모발 이식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뒷머리 숱이 풍성하고 뒷머리가 굵을수록 모발 이식 결과가 좋습니다. 물론 하지만 전체적으로 머리 숱이 적더라도 뒷머리 쪽이 앞에 비해서 조금 더 머리 숱이 많다라고 하면 뒤쪽에서 떼서 앞쪽으로 이식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 결과가 머리 숱이 아주 많고 굵은 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분이 이식이 가능한 모발인지 아니면 이분은 이식이 어렵고 일단 뭐 약이나 어떤 주사나 뭐 그런 레이저 같은 치료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지 이거는 진료를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질문도 답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이후에 다른 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이 여성형 탈모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 치료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법, 약이라든가 뭐 레이저 치료, 주사 치료, 모발 이식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현재 상태보다 어느 정도 커버하고 개선되는 건 가능하니까요. 뭐 그 진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꼭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